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부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려서 네. 출근길에 안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이제 3거래일 동안 쉬고 다시 돌아왔는데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이 됐죠. 파월의 의회 증언을 앞둔 상황에서 또 중국의 경제 부양책에 대한 좀 실망감이 네.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수가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조금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의 추가 상승에 대해 베팅하는 시각도 여전히 많은 가운데 조금 쉬어가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속속 폭작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던 만큼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지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상승 동력이 조금 부재한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조금씩 흘러내려서 제가 누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살짝 젖어들며 흘러내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상승 동력이 부재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부담이 됐던 어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도 언급되고 있죠. 외국인 기관 매도는 부담이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이 샀던 섹터는 또 눈에 띕니다. 화학과 조선, 방산, 그리고 SK 하이닉스 등으로 매수세가 있었죠.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는데 예상했던 포인트보다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그렇고 이 중국의 부양책이 예상 강도보다는 낮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요. 구체적인 부양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장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은 경기 부양책 과거만큼 고강도로 쓰진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죠. 자, 어제 국내장에서는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는 쪽에 관심도 조금 있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이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가 있는 쪽은 중국과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쪽에 수혜를 보거나 하겠죠.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해운과 화학 쪽이 받아갔고 조선도 어찌됐건 해운사가 뜨면 해운 쪽에서 발주를 많이 내니 연결고리가 있어 올라갔습니다. 다만 조선은 요즘 개별 섹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순 중국 때문이다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조선은 지금 대형 조선 3사 707척 그리고 136조 원 정도의 일감이 쌓여 있다라는 보도도 추가가 됐네요. 그 밖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대한 기대감 등장합니다. 반도체, 미용, 덴탈, 엔터, 게임, 콘텐츠, 화장품 등에서 어제 반응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일지언정 그래도 미중 간의 화해 모드 조성은 사업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자, 2차 전지는 미중 간의 화해 모드가 2차 전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조금 가늠하는 시간이었던 어제입니다. 그래서 관망세에 살짝의 약세 움직임이 나왔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SK 하이닉스가 오후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같이 반등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눈에 띄는 특징으로 본다면 루닛의 상한가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AI 의료의 대표 주자인 루닛이 미국의 캔서 문샷, 그러니까 암을 때려잡겠다라는 그 프로젝트에 창립 멤버로서 한국 업체 중 유일하게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죠. 개별 특징 이슈로는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가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하나오션 어제도 급등이 나왔어요. 조선과 방산의 콜라보 업체로서 최근에 조선 섹터를 이끌고 있고요. 현대로템도 기관의 매수가 폭격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는 최근입니다. 어제 방위산업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전동차 모멘텀과 함께 현대로템의 전차 모멘텀 다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JYP엔터도 그렇고 수급적인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하는 요즘 철저히 수급 논리에 의해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주도 섹터로 각인을 했죠. 의료 AI. 6월 8일과 6월 9일에 전해드렸던 방송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0년 동안 미국에서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병원 쪽입니다. 기존 평균 물가가 74% 정도 올랐는데 병원비, 헬스케어 쪽은 물가 상승률이 더 압도적으로 도드라졌죠.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의료 AI, 원격 진료 이런 쪽은 장기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루닛이 시총 1조 돌파했습니다. 살폈었는데 곳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1조 6천억 원을 돌파한 상황이죠. 어제 나왔던 미국의 캔서 문샷 수혜주로서 강력하게 부상했습니다. 루닛은 어제 상한가 거래를 마쳤고요. 올해 상승률로 봤을 때도 340%에 육박합니다. JLK, 딥노이드, 뷰노 그리고 원격 진료 분야에서 루닛이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살폈던 인성정보도 어제장 12%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지난 시간에도 사실 더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 의료 AI입니다. 요즘은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는 흐름 반복되고 있네요. 그것은 비단 한국만의 흐름은 아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게 보면 쏠림이 여전하다라는 게 되겠죠. 미국의 3대 지수 오늘 내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엔비디아는 그 가운데 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흐름으로 보실까요?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중국장에 이어 미국장까지 영향을 줬고요.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그 바람에 국제유가 하락했고요. 에너지 섹터가 큰 폭으로 떨어진 오늘입니다. 제롬 파월 반기 청문회 발언이 양 이틀간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 밤부터 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시장은 매파적 발언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나 채권 가격 같은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요. 주식시장은 조금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5월 신규 주택 착공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데이터가 이렇게 좋다고 미국의 부동산 경기 이제 정말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한 종목들은 강세 기록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 하락에 에너지는 내렸네요. 그 밖에 특징으로 본다면 나스닥이 다른 다우나 S&P 500 대비 낙폭이 적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등의 흐름 덕분일 겁니다. 리비안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채택했다라는 소식이 추가됐습니다. 요즘 온 세상 우주의 기운이 테슬라로 조금 모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에버코어 측에서는 엔비디아가 수년 내 시총 1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며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자, 에어버스가 수주 잭팟을 기록했어요. 인도에서 500대, 항공업계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경쟁사라서일까요? 아니면 보잉은 그동안 조금 시장에 이제 생산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받았었기 때문인 건지 오늘장은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 보잉도 737 맥스 생산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경기 우려감도 반영되며 빠졌죠. 알리바바 CEO가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다소 큰 폭으로 밀려난 오늘이죠. 연준과 테슬라 그리고 AI 기업들의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AI 그리고 테슬라의 승리로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딱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던 가운데 엔비디아 강했고요. 메타 버텼고요. 테슬라는 급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호재성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제 삼성증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죠. 미중 갈등의 수혜는 테슬라다라는 이야기요. 결국엔 미중 갈등은 서로 간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잠시 보내는 제스처일 텐데 그 과정에서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중국에서 판매량 회복, 테슬라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베타가 이 중국에서도 판매되게 된다면 테슬라 팬덤이 과거처럼 또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등장했고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는 행보를 멈추지 않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와 공장 설립 논의한다라는 보도가 또 추가되기도 했죠. 테슬라 5% 오늘 상승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버코어가 엔비디아가 앞으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다라며 목표가 올려잡고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또 강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중국 암시장에서 2배 가격에 거래된다 이런 뉴스 등도 계속 나오네요. 자, 인텔은 빠졌습니다. 폴란드와 독일 등의 공장 설립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비용 부담일까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2%, 3%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장의 시세였고요. 자, 리비안도 추가됐죠. 테슬라 생태계에 계속해서 하나의 기업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포드와 GM이 슈퍼차저를 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테슬라 이 충전을 리비안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테슬라와 리비안이 모두 다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RBC 측에서는 다음 계약사는 스텔란티스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어요. 얼마 전이었죠. 6월 14일에 스텔란티스가 테슬라 충전 표준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상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인 거죠. 어떤 차를 타든 충전은 테슬라인 이 상황이 언젠가는 어떤 차를 타든 소프트웨어는 테슬라가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업체가 또 소프트웨어 쪽을 장악할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의 가능성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을 장악할 가능성 더 높은 상황입니다. 운영 수익과 다른 전기차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선 테슬라에게는 무엇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호재거리 이슈들이 들려옵니다. 자, 충전 이슈가 부각된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 국내에서는 충전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에 체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쪽 살펴봤고요. 이번엔 우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오늘 27%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상업 우주 비행을 시작한다. 기존에 예고됐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27일에서 30일에 진행이 되고 다음 달에 8월 초에 또 추가적인 이 우주 비행을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매달 우주 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상상이 이제 현실로 되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우주 비행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첫 신호탄을 버진 갤럭틱이 쏘아 올리게 되는 상황인데요. 요즘 우리가 역세권, 스타벅스 근처면 스세권 이러는데 조만간 화세권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농담 삼아 많이 들립니다. 이 이슈가 모멘텀이 된다면 또 위성 관련한 종목들, 우주항공, 위성주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뉴스들 또 하나씩 보면 썰이 있어요. 한국의 후공정 업체 다수가 빅테크의 신규 벤더로 진입했다라는 썰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그리고 스페이스 X에 한국의 ABC사가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ABC사 각각 추정되기로는 코세스, 한미반도체 혹은 제너셈 혹은 심텍 등입니다. 아직 추정은 추정일 뿐이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주가가 반영됐다라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빅테크도 인정하는 국내 후공정 업체의 기술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죠. 그래서 일전에 정리해드렸던 대로 후공정 관련한 종목들은 간략하게만 넣어봤습니다. 썰은 썰일 뿐이니까요. 체크하시죠. 그 밖에 산업 뉴스는 악재성 이슈가 좀 있죠.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바켓 블록딜 이슈 속에 시간 외에서 두산 바켓이 3% 정도 밀려났고요. CJCGV 1조 원의 자본 압축 예고됐었던 이야기인 거죠. 시간 외에서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새 지원책을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 속에 또 모듈러 관련한 종목들 강세 움직임 나타냈어요. 시간 외 시세이고 지금 재건 쪽 모멘텀이 어찌됐건 일정 나오면 세론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제 섹터 이슈로 한 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유달리 저희가 이런 운송 쪽에 대한 브리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자동차나 조선이나 해운 여러 가지 섹터 있겠지만 조선주는 연초부터 이야기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연초부터 상승 랠리 잘 이어가지만 하반기에 더 잘 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주들에 대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네, 조선주들 앞서 얘기해드렸듯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잘 갈 것이다. 실적의 개선폭이 더 클 것이다 라고 하죠. 일단은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섹터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작년에 정말 뜨거웠던 키워드 태조 이방원 기억하십니까? 그중에서 태를 제외하고 조 이방원은 아직도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상방 쪽에서 한화솔루션이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등등의 대표 종목들이 부진했던 데 반해서 조선주 중에서 한화오션, 대우조선해양이 사명을 바꿨죠. 98% 정도 올랐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60%, 삼성중공업도 30% 이상 올라가면서 조선 3사가 여전히 올해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624% 올랐고 방산 쪽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도 계속 긍정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원자력도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부터 갑자기 또 잘 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이방원 중에서도 조선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제대로 물이 들어왔고 여기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오션이 어제장에서 12% 정도 올라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들어서 35%, 올해 들어서는 무려 102%나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조선주들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HD 한국조선해양도 올해 들어서 66%, 삼성중공업도 35% 정도 올라가면서 앞서 전해드렸듯이 조선주 전반적으로 6월 들어서 하반기에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이라던가 기계 같은 중후장대 쪽에 잘 가니까 코스피에서도 200 중공업을 지수를 좀 추종하는 그 ETF도 수익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B스타 200 중공업이 한 달 동안 20% 정도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타이거 200 중공업도 20% 정도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봤는데요. 작년 1월부터 해서 신조선가의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지난주에 171포인트 정도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탱커나 LNG선 등등 대규모 선박 수주가 정말 많습니다.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수주 목표량을 거의 지금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HD 현대그룹을 또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72%가량 목표치 정도의 72%를 이미 채운 상황이고요. 현대사모중공업 쪽에서 목표량의 2배 이상을 뛰어넘는 수주량을 달성했다라는 부분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도 한화오션도 각각 목표치의 30% 이상, 15% 이상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증권가에서 앞으로 이 조선주가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해서 건조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건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겠지만 대형 조선 3사에서는 채용 규모를 늘려가면서 인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 상반기 때 실적에는 인력이 충원이 됐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생산성도 증가하고 실적 개선에도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물론 연초부터 조선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왔지만 이 하반기 지금이 본격적인 반등의 초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본격적인 발주량의 증가는 내년이 되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반등이 초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지난해에 대규모 수주가 있었던 LNG라던가 컨테이너선들이 올해도 지금 긍정적인 신규 발주를 지속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업황이 개선이 됐고 저가 수주 물량들이 소진이 되면서 손익 개선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 초호황기에 들어간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친환경 규제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노후 선박을 새롭게 또 갈아줘야겠죠. 이런 여러 부분에서도 조선 사업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30년 주기의 슈퍼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조선 3사가 2021년부터 2년 연속으로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1분기에 기록했었던 1분기에도 흑자 전환에 많이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2분기에도 역시나 흑자 전환 이어갈 것이고 3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업계 2분기 실적 전망을 보시면 이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 2분기입니다. 영업이익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금 현대중공업도 삼성중공업도 그리고 한화오션도 모두 다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2분기 들어서도 이 부분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한화오션은 아직까지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약간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을 줄인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도 좋지만 해운주도 같이 좋잖아요. 어제장에서 흥하해운 같은 경우 상한가로 마감 지었습니다. 매수세가 많이 몰린 덕분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화해 모드 때문에 해운주도 줄줄이 올라갔고 중국에서 인프라에 대규모로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6월 들어서 BDI가 반등을 지속하고 있고 SCFI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려할 요소도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해운주에 대해서 순매도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SCFI가 단기적인 반등이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아무래도 이 노동자들의 파업 이슈 때문에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이게 단기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다. 지속되는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해운주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전략을 세워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기대감 안고 있는 조선주들 하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목표가도 궁금하고요. 탑픽 종목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들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갔었는데 추가적으로 김민진 차장님은 어떤 전략을 주실지 잠시 후에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어제 장 마감 전에 나온 이 뉴스가 꽤나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쪽 이야기인데요. 예고했던 대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진행이 됐는데 그 관련한 내용이 언제나 그렇듯 화제가 됩니다.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혔죠. 10년 동안 109조 원 엄청난 투자 금액을 쏟아붓는데 그중에 30% 이상, 35조 원 이상을 전동화 투자에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대 모터웨이를 마련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11조 원 정도를 전동화 전환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장 막판에 과거에 현대차 전동화 키워드로 엮였던 종목들이 시세를 줬어요. SP시스템스나 경창산업, 현대공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당장 어떤 시세가 엮이는 게 아니라 과거 이력을 검색해서 올라간 거니까요. 그냥 참고 정도로 체크하시죠. 현대차에서 내놓은 이야기들입니다.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전기차 부분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라며 수익 목표를 10%로 여전히 높게 책정을 했고요. 전기차 생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내놨던 목표치보다 10% 정도 올려 잡았어요. 그래서 2030년 전기차 판매 목표를 높여 잡았습니다. 200만 대로요. 얼마 전에 기아가 냈던 것과 합쳐본다면 토탈 현대차 그룹에서 한 360만 대 2030년도에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텐데 이것은 GM이나 토요타보다 더 많은 물량입니다. 이 목표대로 된다면 엄청난 이슈인 거죠. 전기차 비중 역시나 올려잡고 있는데요. 2023년 지금 8%인 것을 2030년도에는 34%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차후 계속 내연기관 투자는 줄여나가면서 그것을 다 전기차 쪽 전동화 전환에 쓰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배터리도 자체 생산 의지를 드러냈어요. 배터리 개발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요. 자율주행 이야기 꺼내 들었죠. 그리고 모처럼 숨겨놨던 수소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왔습니다. 배터리 공급망 구체화 이야기도 언급했고요. 전반적으로 조금 장기 플랜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시세 영향은 적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고요. 관련해서 종목 찾기도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볼 겁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신중했습니다. 우리 차량에 테슬라 슈퍼차저를 연결하면 오히려 충전 시간이 더 길어진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마디 덧붙인 것은 테슬라 슈퍼차저를 쓰게 되면 이런 정보들이 모두 테슬라에게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게 현대차 그룹에서는 앞으로 선택에 대한 부담이 있겠으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결국 슈퍼차저로 뭘 그리는지 또 확인을 받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현대차 압도적인 물량 공세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비중을 늘려잡고 판매도 늘리고 좀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지할 것 없이 긍정의 시각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영향은 조금 미미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장기적인 주가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평가 속에서 목표가 나름 괜찮습니다. 27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를 어제 밤사이에 나온 보고서들은 내고 있더라고요. 자, 그 밖에 현대차 이런 물량 공세 속에 현대차 부품단 혹은 현대차와 연결되는 밸류체인 종목들은 정리를 해봤는데요. 딱 보기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섹터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쉬운데 사실 여기서 이 종목에 픽하는 게 항상 어렵죠. 잠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슈 다뤄봤고요. 방향 설정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수가 살짝씩 흘러내리면서 조금 주춤합니다. 뭐 그럴 만도 하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뭐 차장님은 포트 베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수가 지난주부터 소폭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뭐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FOMC 쪽에서 금리 동결 이후에 결국은 이제 7월 FOMC에서는 금리를 다시 올릴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려왔었던 금리에 대한 인상 마무리가 아니라 한 차례 더 남아있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증시 아무래도 뭐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올라간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인식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증시를 이끌어온 가장 큰 주요 요인은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율이 1270원대까지 좀 빠졌었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환율이 재차 올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감. 그렇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주 초반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쉬어가고 있다는 성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강력한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지수적인 측면에서의 눈치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될 것이냐, 결국 이제 실적 시즌에 입각한 대응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주 관심을 높여보자입니다. 뉴욕장에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그 테슬라 슈퍼차저 이렇게 하나둘씩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테슬라에 대한 의견도 궁금해요, 차장님. 네, 사실 저도 이제 아침에 뉴욕 증시 보면서 사실 이제 어제 미중 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단초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주들 위주로 주가가 좀 좋았었지만은 또 이제 내시경 나온 뉴스를 보면은 쿠바 쪽에 중국에 기지를 짓는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앞에서는 또 잘 협의를 하고 뒤에서는 서로 뒤통수만 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들 속에서 미증시도 역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는 상황이었고 나스닥이 무려 8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전반적인 종목군들에 대한 모든
종목군들이 다 간다라기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개별적인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쇼커버 쪽에 또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얘기인즉슨 결국은 많이 올라온 종목이 오히려 더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사실 빅테크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가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주가 반등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엔비디아라는 기업이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뭐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무시를 했었지만은 지금 연초 바닥권 대비해서는 15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였다라는 거죠. 이 주가의 이면에는 테슬라가 정말 굉장히 좋아졌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보다는 전반적인 나스닥 증시의 상승 흐름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쇼커버 물량들이 분명히 반응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언급드렸듯이 미국 시장 내에서 개별적인 이슈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미국 시장 내에서의 충전기 생태계가 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사실은 연장선상으로 놓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큐맥스, 맥스홀딩스, 뭐 SK 이런 쪽. 네. 좀 단기적으로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 주셨던 이제 충전기 관련주들, 네. 뭐 이제 충전기 관련주들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사실 이제 기기를 만들어내는 기업들보다는 저도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렸듯이 이 충전기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 B2C로 판매되는 개별적인 자동차 이런 것들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해당 기업들이 한 번씩 모멘텀을 잡아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테슬라가 관련 이슈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크게 네.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대응하더라도 짧은 대응. 그러면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수급적인 이슈를 생각해 봤을 때도 일단은 끌고 가는 걸까요?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 earning 시즌이 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뭐 쉽게 크게 빠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이 주가 상승 이면에는 결국 이제 쇼커버의 물량들이 좀 네.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이갈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갈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공매도 세력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 시에 조금씩 비중을 현재 시점에서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테슬라가 뭐 이제 독약청정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네. 있어서 엔비디아와 함께 이런 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여 봤습니다. 의료 AI 살펴볼게요. 신고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 국내 대표 주자는 또 의료 AI입니다. 어제 루닛이 캔서문샷 들어간다라는 얘기 속에 네. 상한가 기록을 했어요. 저희도 의료 AI 얘기를 계속했는데 할 때마다 돌아서니 또 올라 있고 또 올라 있네요. 맞아요. 지금 이제 루닛이 일전에 이제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께 캔서문샷과 가장 어울리는 국내 기업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네. 것 같은데, 민관협의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캔서 X 쪽에 초대 멤버로 초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92개 기업인가요? 지금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크지 않은 이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포함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루닛이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캔서문샷이라는 것은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암 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조기 진단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의 효능을 높여야 된다는 부분인데, 루닛스코프라든지 루닛 인사이트를 통해서 그 두 가지 사업을 모두 하고 있는 것이 루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닛의 주가 흐름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루닛이 올라오면서 다른 의료용 AI 기업들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루닛이 흔들릴 때는
훨씬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등주 루닛의 중점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섹터 질문으로 갈게요. 조선과 해운 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조금 안정감을 원하다 보니까 수주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증가합니다. 조선이나 방산 등도 들어가겠죠. 조선도 한 달간의 상승률로 보면 거의 탑3 안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느낌인데 조선이 이렇게 갈 줄이야.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막 이런 시각이 생겨요. 네, 우선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기 어닝 시즌에 입각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2분기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가 어딜까? 사실 조선주 라고 좀 1분기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기 어닝 시즌까지 끌고 가자. 그 이후에는 수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조선 쪽의 수주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3월달, 4월달에 말씀드렸던 조선주 시점 대비해서는 수주 상황이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아니면 LNG, 뭐 메탄올 추진선 이런 쪽들이 이제 주력 선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주력 선종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수주적인 측면에서 유조선까지 수주를 좀 받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의 저가 수주 도크 물량들이 거의 다 찬 게 아닌가라는 희망 섞인 기대까지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주력이 아닌 부분까지 이제. 그렇죠.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운임과 신조성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멀리 봤을 때는 비슷한 상관관계를 가져가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운임료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조성과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신규 조선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에서 실적까지 좋아진다. 결국은 조선주들의 기대 요인은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섹터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 많이 올랐죠. 주가가 너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방향성을 잡았을 때 그 방향성이 꽤 오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수익성 확보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겠지만은 신규 매수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정시 매수 관점을 견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신규를 꿈꾸시는 분들은 조정시 매수 관점 그리고 보유자분이시라면 일단 홀딩하면서 수익성의 극대화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그리는 장기 플랜에 대해서 또 어제 공개가 됐고 이슈가 됐습니다. 전동화 투자 이 키워드에 좀 꽂혔더라고요. 네. 시장이.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눈여겨볼 종목이 있으신지요? 네, 2022년도 CEO 인베스터데이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것은 방금 말씀 주셨던 전동화 투자예요. 사실은 이제 연간 기준 뭐 90조 원대에서 100조 원대로 늘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1년이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늘어난 것은 전동화 투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그 전동화 투자가 무엇이냐? 전기차 공장 짓는 거하고요. 배터리 쪽에 대한 조인트 벤처 투자 이 두 가지가 중점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작년도 대비해서 좀 달라진 것은 2026년도까지의 전기차 판매에 대한 목표 대수를 84만 대에서 94만 대로 추가적으로 늘렸고요. 2030년도에 200만 대 판매 목표 중에서 결국은 한국과 미국, 유럽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 넘게 설정했다라는 부분은 방금 말씀 주셨듯이 얘네 전기차에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현대차의 혹은 현대차 그룹의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만들어낼 만한 굉장히 다른 뉴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자체적인 2차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키텍처에 대한 변화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원가 절감 얘기 거기에 더해서 LFP 배터리에 대한 탑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신흥국 공략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졌기 때문에 사실 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은 전동화 투자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체적인 배터리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투자를 좀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쪽에서 배터리 쪽과 최근 벤더가 늘어나고 있는 약간 OEM 제조업 성격으로 가고 있는 몇몇 가지 중소형 부품사들이 있어요.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화신, SL, 뭐 서현이와
성우하이텍 이 4개의 기업이 결국 이제 BMS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배터리 쪽에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주가 조정도 꽤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며 주가의 반등 작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 요소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주셨어요. SKC 배터리 소재 사업 집중한다 2분기 턴어라운드 기대. 동박이잖아요. 네. 이거 다른 업체들 대비 못 갔다라는 걸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갈이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지금 들고 나온 이유는 뭐냐. 사실 이제 좀 작은 기업을 가지고 나올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기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저점이 확인이 되고 조금씩 개선되는 종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2분기의 실적 눈높이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탄산리튬 가격 하락 그리고 이에 따른 수산리튬 가격 하락이 제품가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오히려 1분기 그리고 작년 4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별로였었던 SKC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의 실적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동박 쪽의 전반적인 물량이 1분기에 크게 감소했다라고 한다면은 2분기에는 주력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SK나 LG 쪽에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정비 커버가 가능해지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전력비가 상당히 부담이었는데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이 가동을 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비해서 전력비가 절반 이상 싼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익률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SKC의 실적 흐름에는 사실 화학 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화학 제품군들의 스프레드 자체는 1분기 대비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저점 확인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 개별적인 이 회사의 이슈라고 한다면은 ISC의 인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리콘 관련된 기대 요인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커버글라스 이런 것들까지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동박 관련주들도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목표 주가는 13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9만 8천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C까지 해서 이 차장님의 픽 종목도 들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 설정 도와주셨죠? 김민진 차장과 전략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